안녕하세요. 저는 관세평가 맡고 있는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주말에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열정이 분명히 합격까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매년 설명을 해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합격자 꼭 나오더라고요. 그 열정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합격까지.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영감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관세평가를 맡고 있으니까 관세평가와 관련돼서 대략적인 어떤 과목의 특징이라던가 그다음에 학습 방법들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진행을 해보시는 분들이면 관세평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1차 공부를 해보셨으면 그렇게 많이 낯선 과목도 아니에요. 우리 1차 관세법에 있는 일부 조항들을 뜯어다 놓은 게 관세평가거든요. 그래서 1차 때 조금 배웠던 거를 아주 작은 범위를 깊게 들어가는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평가라고 하는 과목은 크게 보면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그냥 과정을 과목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물품이 들어올 때 우리가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우리가 또 배울 텐데 그 중에서 하나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우리는 뭐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냥 80만 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80만 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을 매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목을 특징으로 이러한 특징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가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두 가지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리적인 부분이 약간 나온다.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니까 거래 상황들을 다양하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만데를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많은 상황을 주고 이게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선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우리가 뭐 수학적인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계산기를 쓰는 과목이고 그래서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수리를 뭐 엄청나게 요구한다. 뭐 수능에서 뭐 수리 영역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 사칙연산 수준, 뭐 나누기 정도까지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를 뭐 깊이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왔을 때 과세가 된다, 과세가 안 된다만 판단하고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과목이라서 첫 번째 특징이 여기 좀 수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그런 어떤 거래 상황들을 좀 주어줘야 되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비문학 같은 거 생각하시면 해가 지날수록 지문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관세평가도 똑같아요. 해가 지날수록 지문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그 긴 지문 내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서술하는 데 집중했다면 관세평가는 지문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랑 접근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관세평가를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이제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범위는 이렇게 작은데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자가 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범위가 너무 작은데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 학문으로 접근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소수론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이제 심취하다 보면 완전히 산으로 가버려서 그런 것들에 빠지시면 안 되고 적절하게 우리는 수업 목적에 맞게만 공부를 딱 깔끔하게 해내면 다른 과목한테 시간을 배분해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평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고득점, 초고득점은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과목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관세, 율표, 무역, 실무, 범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시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관세평가는 그렇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수험기간에서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학습 방법을 좀 관세평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출제 경향을 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10년에 관세평가 처음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관세평가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사례 판단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정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밖에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문을 많이 주고 사례를 판단하라. 아니면 규정을 뭘 써라. 이거 두 가지인데 처음에 한 3, 4년 정도는 규정 서술형이 줄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좀 트렌드가 바뀌면서 뭐 사례를 완전히 많이 주고 사례만 판단하게 하다가
최근 한 3년 사이에는 어떻게 다시 바뀌었냐면 조금 이렇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둘 다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뭐 하나의 비중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다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세평가 3가지 학습 전략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관세평가를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막 뭘 암기한다, 뭘 정리한다라기보다는 큰 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관세평가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과세 가격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겠다. 그러면 그 방법들에서는 어떤 것들로 가격을 결정하는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숲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한번 다 되고 그렇게 이해가 한 번이 다 되면 두 번째 스텝으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관세평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주제가 좀 선정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1차 때 뭐 관세법 배우실 때 뭐 가산 요소다. 그러면 가산 요소 안에 뭐 권리 사용료가 있다.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권리 사용료 하나가 관세평가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좀 할 거고요. 그 주제가 뭐 세분화되면 많아지는데 보통 50개에서 60개 정도 주제가 딱 나와요. 그러면 주제별로 이렇게 딱 하나씩을 딱 선정할 수가 있어요. 뭐 주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수출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런 주제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주제별로 뭐를 만들 거냐면 근거들을 만들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관세평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지향점이 이게 과세가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된다 안 된다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시험장에서 그러면 그게 왜 과세다, 왜 비과세다를 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근거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근거집을 만드는 작업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제를 다 선정하고 내가 시험장에서 이 수출 판매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나는 시험장에서 어떤 근거들을 무조건 답안지에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주제별로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제들이 다 정리가 되면 그게 본인만의 하나의 어떤 서브노트화 되겠죠? 그런 정리된 자료. 그래서 그 정도 자료가 만들어지면 교재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까지가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 모의고사라던가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례 형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례를 보면서 이제 진짜 풀어보는 거죠. 이게 과세다 아니다를 보면서 왜 과세다? 그럼 근거를 써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 자기가 다 써놓은 거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관세평가에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규정 서술하는 거는 규정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이거는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쓴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거를 못 쓰고 나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반성을 해요. 자기가 온전한 힘을 다하진 않았구나 이 시험에. 근데 요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요거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 연습이 되려면 근데 목표치가 딱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치가 우리는 근거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만들어보는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시험장 끝나고 나가보시면 벽에 근거집 하나 다른 학생이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제는 관사님이죠. 그분도. 그래서 그때도 그분도 딱 요 자리에 하필이면 또 비었네. 요 자리에 딱 앉아 계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설명회 듣고 저랑 같이 이렇게 근거집도 만들고 해서 그분 지금 관세사 되셨는데 그 근거집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저랑 계속 같이 수정하고 하면서 본인만의 근거집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집을 그래서 간단히 좀 간략히 제가 솔직히 많이 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제를 선정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 주제별로 내가 이 주제가 나오면 뭘 쓸지 뭐 법부터 시작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원문 그대로 쭉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협정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협정은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 협정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쓸만한 문구들만 발췌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나만의 이런 블록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면 된다. 그래서 조금씩 만들면 저랑 같이 보면서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동차 준비하시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올해 이제 출판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근거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만든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는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세평가를 학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과목이라서 오히려 나중에는 다른 과목들한테 시간을 좀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치가 확실하니까 그 목표치만 만들어내면 합격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뭐 동차를 준비할 때 공부 방법, 유예일 때, 뭐 3동차일 때, 4유예일 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거를. 동차부터 해봤고, 2유예도 해봤고, 3동차도 4유예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마다 드릴 수 있는 팁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제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상담 신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뭐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나, 그러면 그때 제가 그런 팁들을 좀 드리도록 하고, 공부 방법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 관세사 수험 공부를 전 4년을 했는데, 4년을 하면서 깨달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아, 요거 하면 합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또 이름 붙인 방법은 티치미 학습법이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가르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학습을 지금 했다, 뭐 권리 사용료를 배웠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하고 공부했던 이 권리 사용료를 뭐 이성 친구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 됐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앉아서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있는지가 출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 결국에는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이야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푸는 건데 2차 시험에는 쓰는 거예요.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를 할 거니까 그런 팁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많이 드리도록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다음 강사님 좀 오셨고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끝나고 뭐 가진 않을 거예요. 남아있을 거니까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일단 관세평가 설명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